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느덧 2월의 첫날이 왔습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2023년도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는데. 네.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은 나이에 비례해서 간다 또 이런 얘기 할까 봐 저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네. 강문봉 님이 네. 촌철님들 안개 낀 아침입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안개 진짜 심하게 꼈더라고요. 네. 예. 안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끼님이 임재범 닮은 제이비 너무 멋져요. 예? 제가 임재범 씨를 닮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임재범을 닮았다고 토끼님께서. 이건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사견이라고 하죠, 이런 걸. 조지 클루니가 아니라 임재범 닮았다고요? 조지 클루니. 네, 임재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제작진의 모 인사가 성격이 닮았나라고. 임재범 씨가 화내요, 화내. 왜요? 왜 성격 얘기를 왜 해? 좋아하나? 좋아하나? 투머치님이 네. 오랜만에 안성에 갔는데 종배 마을이 있더라고요. 예? 어찌나 반갑던지 전 어디서든 촌철인가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촌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성에 왜 종배 마을이 있을까요? 그러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 어디에 있대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투머치님 나중에 인증샷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하여간 이장 반장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반장도 못 해보셨습니까? 네, 못 해봤어요. 예. 네. 아니 뭐 여기서는 지금 시선집중 주인장 하고 계시니까요. 네. 계속 네, 반장도 못 해본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엊그제죠.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씹고 또 씹을 발언이다. 곱씹을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곱씹을 발언이다. 왜요? 얼핏 들으면 두 사람의 말이 정면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냥 그 따옴표 따가지고 인용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이건 나유롱 박수에 해당이 된다. 두 손바닥이 마주치면서 뭔가 파열음을 내는 게 아니라 어긋나면서 허공을 가르고 있는 거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두 사람의 주장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죄가 없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대선에서 그러니까 패배한 패자다 보니까 승자 쪽에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은 죄가 있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죄라고 조금 전에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핑퐁을 하는 게 아니라 독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엇갈리고 있는 거다.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르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다움님이 모든 게 프레임 전쟁인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포인트죠? 그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재명은 죄가 있다고 전제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 엄밀히 따져봅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맞죠? 제 기억이 틀린 거 아니죠? 둘째, 한동훈 장관은 자기 입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보고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있는 죄를 운운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기자들이 내민 마이크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궁금증은 생뚱맞은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한 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의 계기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패자 발언의 꺼리, 즉 대장동 의혹 사건과 이거는 별개라고 하는 점을 먼저 환기시켜드리고 싶고, 설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라 하더라도 법무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면 판결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있는 죄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언을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어요. 서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장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자기 스스로는 재기발랄하게 이재명 대표를 톡 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자기 스스로 발언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님, 홍종학님 등등 많은 분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렇게 법무장관이 말해도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물음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예. 근데 현안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도 계속 거침없이 발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를 할 거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다. 민주당의 뜻대로라면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별 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한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꾸 아이폰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안녕하신지가 궁금해서.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사진 한 장에 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지난달이 돼버렸습니다. 1월 27일에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수 남진 씨,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과 남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저런 논란이 엄청 일었는데요. 그건 생략을 하고 어제 갑자기 이게 진실공방 양상으로 빚어졌습니다. 남진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봤어요. 처음구나. 연경 씨랑 나랑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무슨 꽃다발. 그러니까 남진 씨 이야기를 조금만 풀어드리면 김연경 씨를 비롯해서 지인 7, 8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2, 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누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꽃다발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김연경 선수 측도 남진 씨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김기현 의원도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꽃다발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진실 게임 양상이 좀 벌어졌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쭉 살펴보니까 단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가 7, 8명이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서인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단서로 보냐면 자, 김기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다. 그렇죠? 자, 요 말에 일단 밑줄을 쳐놓고 다음 그 남진 씨 소속사 그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인 가운데 한 명이 김기현 의원을 부르고 꽃다발을 준비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불렀거나
누군가가 알고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지인 7, 8명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꽃다발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이렇다면 남진 씨나 김연경 씨는 당연히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럼 김기현 의원은 또 몰랐다라는 것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김기현 의원도 모르게 남진 김연경 씨가 여기 있다가 알리지 않고 오라고 한 건지 그다음에 꽃다발을 준비한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김기현 의원과 사전 교감을 한 다음에 불렀고 찾아간 건지 이건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지만 요 매개가 되고 주선했던 사람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일단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왜냐면은 바로 그 지점도 하나 그러니까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처음에 올릴 때 귀한 시간 내주고 저를 응원하겠다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지점에서 남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이다. 이런 말을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왜 올렸을까? 이 두 사람을 앞세워서 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여 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무엇에 기댄 거가 되는 겁니까? 지역 연고주의에 기댄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당연지사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지역 연고주의에 올라탈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가치를 내놓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처음에는 친윤 후보, 윤심이 찍은 후보 이걸로 좀 주목을 받았던 김기현 의원이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포탕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연대 포용 탕평을 위해서 연포탕을 제대로 끓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논란에 좀 휩싸인 게 안타깝긴 한데요. 라라라님이 꽃다발 구매 영수증이 스모킹 건인가요? 그 영수증이 남아 있을까요? 네. 헨젤과 그레테님은 이런 일로 김연경 선수나 남진 씨를 욕하지는 맙시다. 사진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제일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를 이렇게 정색하고 할 일인가? 저는 또 아침에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긴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컷오프는 당대표의 경우 4명을 컷오프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원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던 장제원 의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열린 김성원 의원 의정보고 대회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과 일체화된 대표를 뽑아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윤석열과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일체화된 그런 분이 여기 온 것 같다. 누구냐?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물었고 참석자들은 김기현을 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잘 아시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판 정리에 도움이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김장은 끝났고 김장한 김치가 익어가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책을 곧 낸다. 전국 순회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대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냐? 요거 좀 관심이던데요. 그 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던 젊은 층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젊은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금 가정하에서 이제 그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라 해도 비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젊은 당원들을 움직여서 어떤 비윤 후보를 찍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비윤 후보가 누가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요? 그 반사 이익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얻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친한 사이였나요? 그게 또 그렇죠.
넘어가죠. 네. 궁금하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누굴 밀지 요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차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49제 때 대통령실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어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이렇게 6가지였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궁금해요. 행정안전부에 넘겼고 이걸 넘겨받은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 결과 안내라는 공문을 협의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내했을까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처리 결과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고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나 일반 민원 처리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과정도 처리 내용도 건조하다 못해서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 태도에서 공감과 배려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살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유족을 직접 찾아가서 따스하게 손잡은 적이 있었던가요? 찾아가진 않더라도 초청해서 만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 떠나서 진짜 궁금한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나올까요?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지금. 아니 JB가 답하는 시간이잖아요. 대통령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러는지.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시선 집중해서 12구 참사 기억과 기록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유가족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특수본의 수사 결과서를 20년 동안 왕래가 없던 아이 아빠에게 보냈다. 네. 그래서 너무 울분을 토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잖아요. 지난주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셨죠. 그 방송을 듣고 또 다른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똑같은 결과지 2통을 받으신 분이 있대요. 참. 너무 성의 없게 일 처리하는 거 아니냐. 에휴. 좀 황당하다 이런 말을 유가족이 하기도 했는데 네. 결론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최종 답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지금 잘 하고 계신 건지 정부가 제대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여기서 최초라고 그러니까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가구에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뭐 광역이나 이런 단위에서 난방비 지원한다는 발표는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네.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파주페이의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라고 하네요. 오. 발 빠른데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겠죠. 생활 밀착형 지역 행정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고 정치적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였나요? 서민에다가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지의 지시를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나 국민의힘의 발걸음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가 먼저 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산층을 넘어서 모든 가구에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정부와 여당을 또 압박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현장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여기에 부응하는 또 다른 기초단체가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러면 정부는 더 압박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압박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